네, 저희 YTN에서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누리당 차세대 리더 가운데 한 명이죠. 김태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태호 의원이 누구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면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의 작업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네. 네. 언론에서는 아마 당권 도전할 것이다 계속 거명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침내 당권에 도전하셨는데 당권에 도전하게 되는 어떤 계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국가의 큰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넓고 부패한 우리 한국 정치에 네. 진흙탕에 지금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정말 구출해내야 되는 그런 예. 심정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정말 국가, 이게 과연 국가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다라는 게 국민 모두의 아하.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 네. 국가 시스템이 지금 망가졌다. 이런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위기를 방치한 이 한국 정치의 무능, 네. 그리고 이 고장난 정치가 가장 큰 저는 원인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원인을 결국에 치유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그 패권적 그런 진영 논리들, 또 이 진영 논리를 더욱 고착화시켜주는 이기면 다 이렇게 가져가는 성자 독식 구조의 어떤 권력 구조, 예. 네. 이런 그 근본적인 어떤 체제의 변화에서 이 국가 대개혁의 틀이 바뀌어야 되고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뜨거운 감자가 말씀하신 대로 당 혁신인 것 같은데 지난 11일에 출마 기자회견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젠데요.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는 진짜 혁신 대 막 가짜 혁신의 싸움이 될 겁니다.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넓고 부패한 이 고장난 정치 속에서 빠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내야 합니다. 진짜 혁신 대 가짜 혁신 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네.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모든 후보들이요. 다들 부르짖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어떤 구조적인 변화, 틀을 바꿔야 되고, 특히 여야 간의 정쟁만 일삼고 예. 국민 제발 좀 싸우지 말아다고. 예. 네. 결국 다 그런 배경이 진영 논리가 깔려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가 넘어지면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이 진영 논리, 예. 또 이념적 양극화, 예. 이 틀을 깨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로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아하. 그래서 지금 현상을 유지하면서 또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혁신을 부르짖는 것은 저는 가짜 혁신이다. 네. 그리고 당장의 이 전당대회에서 예. 표를 얻기 위해서 소위 개파의 뒤에 숨어서 덕을 보려고 한다든가,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덕을 보려는 그런 세력은 저는 가짜 혁신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진짜 혁신은 예.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네. 낡은 시스템을, 또 낡은 리더십을, 예. 또 낡은 생각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의지와 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진짜 혁신이다. 대통령 마케팅에 기대지 말라. 내가 먼저 바뀔 생각을 해야 그게 혁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의 변화와 어울려서 예. 우리가 실천을 한다, 이런 말은 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실천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로 헌법적 개헌을 통해서 네. 이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선거 구조 개편, 이게 바로 대개혁의 출발이 돼야 되고, 예. 저는 대통령도 예. 이제 그런 그
체제의 변화에 네. 앞장서야 된다, 주저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헌법 개헌이 또 개정이 예. 국정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은 예. 미래 국가에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진영 논리와 양극화를 깨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한 그냥 국가 개혁은 말뿐일 것이다. 그래서인가요? 이번에 출마 선언하시면서 몇 가지 공약 중에 눈에 네. 띄는 게 개헌과 관련된, 그러니까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국회의원도 임기를 주겠다. 예, 그 국회의원 임기를 뭐 4년에서 네, 2년으로 2년을 줄이고 줄이겠다. 선거구제 바꾸고 아주 지금 공약대로 하시면 국가 개헌을 벌써 지금 엄청난 대개조가 개혁이네요. 일어나게 될 것 네. 같은데 배경을 좀 설명 몇 가지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정치가 고장이 났다. 그 고장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성자 독식의 구조, 예. 네. 또 권력의 독점, 예. 여기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지금 5년의 대통령 단임제, 또 소선거구제는 이미 87년도 체제입니다. 낡은 예. 체제고 사회적 역할을 저는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든지 사회 통합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라든지 예. 또 다른 권력 구조 개편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네. 또 지역과 지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 구도 또 패권적 왜곡된 그런 그 파당적 그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 개편 등 실질적인 그런 개편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 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4년에서 축소해야 2년으로. 된다. 네. 4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예. 국회의원들 좀 불편해하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럼요. 다른 분들 네. 다시 하실 것 그리고 같은데요. 국민들도 무슨 선거를 그래 자주 하면 비용이 들지 않느냐. 예. 네. 저는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민심에 입안해서 잘못하면 빨리 2년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응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예. 두 번째 비용을 말씀드리는데 예.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을 수혈해서 예. 깨끗한 정치로 가면 실제 사회적 비용이 더 줄어듭니다. 네. 오늘의 세월호의 가장 큰 원인은 이 부패가하고 낡은 정치 마피아 같은 이런 구조가 저는 더 큰 사회적 엄청난 비용을 초래했다. 정치가 깨끗해지고 구조가 이렇게 바로 서면은 저는 더 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은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투자로 봐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역사관이나 과거 발언에 대해서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던데. 네. 저도 참 그 총리 후보자로서 한때 네. 깨진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참 제가 준비가 덜 됐구나. 아하. 정말 내공이 부족했다. 이런 마음이 참 절실해요. 자칫 잘못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면 국민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참 저한테는 참 약이 됐다라는 예. 이제 생각을 갖는데 지금의 그 연속되는 총리 어떤 낙마, 계속된 낙마. 계속되는 네. 낙마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문회 제도 자체도 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문창근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방금 제가 권력구조 개편 중에 정부통령제 예. 4년 중임에 사실상 부통령이 예. 책임 총리의 성격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평가와 신임을 받아서 임기가 보장된 예. 네. 실질적인 그 국정 운영의 안정의 틀을 갖추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도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그 문 후보자에 대한 제 생각은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그 자격, 자질로 봐서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계속되는 그 안대희 후보 이후에 또 이제 사태는 엄청난 국정의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하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번 또 그 고민에 예. 그 어떤 여지를 예.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사실 많은 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책임도 못 갖는 총리를 두고 그걸 청문회에서 뭐 계속 끌어안쳐서 국정에 부담을 주느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통령제를 둬서 부통령도 청문회에서 책임 추궁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를 아예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간다면 통과되어도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상털기 형태로 가서 누더기가 됩니다. 그렇죠. 또 국민의 신뢰를 엄청나게 잃은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예. 아마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미리 좀 준비한 그 혹시 프로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호 의원님. 김태호 네. 의원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도의원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군수, 그리고 경남지사. 도지사. 예. 예. 그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최근에 육사 지방선거 뭐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뭐 그걸 밑바닥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바닥 정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그 계속되는 정치 인생에서 이것만은 나는 바꾸지 않았다. 이것만큼은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소신이나 신념이 있습니까? 물론 가장 소중한 마음은 겸손하고 또 용기 있는 도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군수 시절에 네. 엄청나게 그 태풍이 왔었어요. 루스산지 매민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예. 거기에 산사태가 나고 사람이 깔려서 죽고 아, 그런 상황에서 어느 신혼부부가 예. 정말 3,000평의 가수원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아, 그 과수원을 다 날렸어요. 가수원을 다 태풍으로? 날렸어요. 예. 그 앉아 울고 있는데 예. 군수로서 예.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막걸리 한 대 가져와라 해서 아. 막걸리를 먹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야,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결국 예. 정치는 이제 덜어주고 또 참아주고 예. 또 아픔을 보듬어주고 예. 우리가 비 올 때 같이 쓸 우산이 없다면은 예. 비를 같이 맞고 손잡고 가주는 마음이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비 올 있습니다. 때 우산을 받쳐주는 정치, 아니면 같이 비를 맞는 정치. 우산이 없다면은 예. 받쳐줄 우산이 없다면은 그 비를 같이 맞고 가야 될 마음 자세 이런 마음이 전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번에 갖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사실 그 유가족들이 실종자 가족들이 제일 원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예. 와서 잠깐 악수하고 가는 정치인보다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이렇게 지금 네. 그래서 기다려주고 함께 예. 울어주고. 이주영 장관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 많은 기간 동안 함께 있다 보면 같이 울어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 지금 이제 가장 이 시대 정치의 걱정은 국민이 너무 이제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네. 몇 개의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대한민국도 있는 것처럼 야당의 무당파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이념이나 지역을 뛰어넘는 진짜 통합의 어떤 리더십으로 예.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로 가야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공식 개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앞서 개각 명단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발표할 예정인데 먼저 경제부처 개각 명단을 보면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앞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인물이죠. 친박계 중진인 최경환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나왔는데요.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인 최양희 삼성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회부총리를 겸할 예정인 교육부 장관에는요. 김명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내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자치행정부로 좀 축소가 됐죠. 안전기능이 빠진 예. 안전행정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에는요.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 사장, 전 SBS 기자죠. 네.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이 내정이 됐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부산 출신 재선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방송 뉴스다 보니까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각에 대해서 기왕 나오셨으니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후보자 몇 면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예. 네.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예. 저는 무난한 인사 같고 또 새로운 내각의 출범에
좀 동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박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장관 네. 발탁은 기정사실화됐고요. 또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이계로 MB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역임을 했는데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뭐 개파 간의 어느 그런 배율 조율도 좀 이루어진 것 상당히 같습니다. 그 통합에 또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네. 둔 예. 것 같고 실제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곳간에 예. 사실상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하. 이게 그냥 단순한 정부 차원이 아니라 네.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의 여야를 아우러서 이런 그 미래의 어떤 걱정, 재정 문제를 아마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이 재정에 또는 경제에 좀 활력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최경환 장관의 또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그 김태호 의원이 말하는 진짜 혁신 중에 당을 앞으로 당 대표 출마를 하셨으니까요. 대표가 되신다면 또는 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말 개파를 좀 초월해서 네. 국회의원 개개인이 국민들이 그 부여한 그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한 4분만 하면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거기 줄 세우기 형태, 위에 눈치만 보는 형태, 출장소처럼 느껴지는 당이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의 출장소가 청와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 사회 변혁의 사회 개혁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당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고,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은 진짜 여야 또 정파를 초월해서 전문가 총출동을 해서 국가 어떤 개혁 프로젝트, 네. 범국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치 개혁과 또 사회 개혁, 안전, 경제 등 교육까지 포함한 총망라한 그런 대한민국 큰 틀에서 가야 될 그런 그 로드맵, 비전을 저는 만들어 갈 겁니다. 바로 당이, 정치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차세대 리더 가운데 한 명이죠. 김태호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